찬 음식만 보면 입은 즐거운데 속이 불편해지는 분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불편함이 더 자주 찾아오죠. 먹고 나면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가스가 찬 느낌에 배가 부푼 것처럼 불편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심하면 속이 더부룩하다 못해 울렁거리고 체한 것 같은 느낌까지 어쩔 땐 아무것도 못 먹겠고 누워 있어도 괴롭고 혹시 여름만 되면 이런 증상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위장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름철 소화불량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희입니다. 65살이고요. 한의사로 33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관련 상담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환자분들 중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밥을 먹긴 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먹고 나면 늘 속이 답답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짠하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여름철만 되면 입맛도 없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식단부터 생활습관까지 다 하나하나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씩 좋아지셨고요. 이제는 여름에도 잘 드시고 잘 소화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여름철 위장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반 이상이 위장 문제로 오세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왜 여름이 되면 우리 위장이 더 약해지는지, 왜 평소보다 더부룩함이 심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이런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환자였던 67세 여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소화에 큰 문제가 없으셨는데 여름만 되면 꼭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식사 후에 늘 속이 답답하고 더위 때문인지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그분은 항상 나는 위장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진찰해 보니 문제는 단순히 위장이 아니라 생활 패턴과 음식 습관에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여름만 되면 입맛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위장은 아주 정직합니다.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쉬는 거 하나하나에 다 반응해요. 특히 더운 날씨엔 우리 몸이 먼저 지치고 그 다음이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이 지치면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가스가 차거나 심하면 구토까지 유발합니다. 그냥 소화 안 된다고 넘기면 속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여름철이 되면 이런 위장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부룩함 왜 더욱 심해질까요? 찬바람, 냉방병이 위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냉방은 시원하지만 우리 몸속은 차가워져요. 위장 활동이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죠. 게다가 여름엔 물을 자주 깜빡하시기도 해요. 땀으로 수분 빠지지만 찬 음료만 드시면 내부는 더 차가워지고 혈액순환도 어려워집니다. 결과는 위장 운행 저하.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이 합쳐지면 큰 불편이 됩니다. 특히 수분 부족은 장내 점막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른 상태면 소화도 어렵고 속이 마비되는 느낌도 들죠.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성인은 여름철 소화불량 상복부 팽만감 병원 방문이 평균보다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 증가는 아주 뚜렷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면 더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 몸은 여름 환경을 언제나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냉방으로 체온이 내려가면 위장관 순으로 차례로 기능이 둔해집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지시면 이것 때문에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위장 활동이 멈추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무더운 날엔 입맛이 없어 끼니 거르거나 과식을 하기 쉬워요.
이건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위를 쉬게 해줘야 하는데 반대로 어려움을 줍니다. 예전 한 환자분께서 저녁 밥만 먹으려다 더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여름의 흔한 오류입니다. 끼니를 적게 먹으려다 속이 허기를 느끼고 결국엔 정크푸드처럼 단 음식이나 찬 것으로 배 채우게 되죠. 이로 인해 위장은 더 헐떡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소화 불편은 더 심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가진단 팁 하나 드리자면 여름 들어 식사 후에 자꾸 졸리고 속이 꾸룩거리면 이런 패턴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냉방 있는 공간에서 찬 음료 자주 드시면 위장 운동이 더 둔해집니다. 이젠 왜 여름에 소화가 더 안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정리하자면 냉방으로 위장 기능 저하, 수분 부족 점막 건조, 식사 패턴 불균형 위장 부담, 이 세 가지가 소화 불량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선 위장이 추워진다는 개념, 냉방병과 위장 상태 연결 고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기엔 아쉽죠? 그럼 바로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방 안은 시원한데 속은 더부룩하신가요? 그럼 지금 위장이 추워졌을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위장도 냉방병에 걸립니다. 그걸 우리는 위장냉증이라 부르죠. 위장이 차가워지면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위장도 근육입니다. 움직여야 소화가 되죠. 그런데 차가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근육들이 굳어집니다. 기름이 굳는 걸 상상해 보세요. 위장도 그렇게 움직임이 느려지는 겁니다. 이걸 한의학에선 한이 쌓인다고 표현하죠. 현대의학에서도 설명 가능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둔해지죠. 위장 주변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죠. 음식은 위에 남게 되고 결과는 더부룩함과 체한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여름철 위장 냉증의 원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체온도 떨어지고 순환 기능도 둔해지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냉면, 아이스커피, 찬물 이런 것만 먹으면 속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한번 차가워진 위장은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과 환경 때문에 더 약해지죠. 예를 들어 에어컨 바로 아래에서 밥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은 35도인데 안은 22도. 이 온도 차는 위장에겐 큰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찬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열기를 유지해야 할 위장이 급격히 식게 됩니다. 그 상태로 소화 활동을 해야 하니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요. 제가 진료 중에 한 71세 어르신 사례가 기억납니다. 무더위 날 점심마다 냉면만 드셨대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하셨지만 문제는 매번 식후 1시간 후에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트림이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찬 자극을 받은 거죠. 그분께 음식을 따뜻한 걸로 바꾸고 식사 중엔 몸을 덥게 하라고 조언 드렸어요. 일주일 만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위장은 온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차가워지면 멈추고 따뜻해지면 회복되죠. 그래서 여름일수록 속은 따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겉이 더우니 속도 같이 식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부 온도는 우리 몸의 피부만 시원하게, 내부 장기는 따뜻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특히 위장은 음식을 녹이고 분해하는 역할, 불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냉기를 넣으면 그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무겁고 울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름철 위장이 추워지면 생기는 문제들, 단순히 냉방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냉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평소 자주 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던 그 행동, 위장을 더 망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활 속 잘못된 식사 습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속을 망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여름철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
위장에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식사 중에 찬물 먼저 드시나요? 입이 마르니까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는 거 정말 흔하죠. 하지만 이 습관, 속을 얼리는 지름길입니다. 찬물이 먼저 들어가면 위장벽은 갑자기 움츠러들고 소화효소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기 힘들죠.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식후 바로 눕기. 혹시 하시나요? 여름엔 덥고 지치니까 밥 먹고 바로 쉬고 싶죠? 특히 어르신들 TV 보며 누우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습관, 위산역류를 부릅니다. 음식이 다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고 속쓰림, 가슴 답답함 생깁니다. 지속되면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식후 30분 정도는 꼭 앉아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끼니를 자주 거르기. 입맛 없다고 아예 점심 건너뛰고 커피만 마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건 위장에게 지금 쉴지 일할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자극이 와야 위장은 준비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불규칙하면 기능이 둔해지죠.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위산만 남고 음식이 없으니 속이 쓰리거나 헛구역질이 납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에 몰아먹는 것도 위에 큰 무리가 됩니다. 위장은 한꺼번에 많은 걸 소화하질 못해요. 그래서 먹고 나면 속이 무겁고 졸리고 소화 안 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다이어트. 여름맞이 몸매 관리하겠다고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단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찜질방 다니면서 땀 뺀다고 식사는 줄이고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음식이 갑자기 줄면 위산만 과다 분비되고 결국 위염이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2세 남성분도 여름에 갑자기 하루 한 끼 식단으로 바꾸셨다가 위염 진단 받으셨죠? 살은 조금 빠졌지만 속 쓰림과 구토 때문에 도리어 생활이 망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바람 아래서 식사. 이것도 흔한 습관입니다. 시원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위장 입장에선 차가운 바람 속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이중냉기 공격을 받는 셈입니다. 속은 꽁꽁 얼게 되죠. 그 상태로 소화 기능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또 하나, 차가운 음식 섞어 먹기. 예를 들어 냉면 먹고 아이스커피 한 잔, 시원하긴 하지만 속은 차갑다 못해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이런 식습관을 반복하면 위장 냉증이 만성화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소화 안 될 때 무조건 소화제 찾기. 이것도 잘못된 대응입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약 의존만 늘게 되죠. 이제부터라도 이런 습관들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습관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위장은 아주 예민하지만 회복력도 좋은 기관입니다. 잘 돌보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선 이런 증상들 혹시 위험은 아닐까? 혼동되는 위장 질환 구분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증상들 잘 알아두셔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속이 더부룩한데 그냥 소화불량일까요? 아니면 위염일 수도 있을까요? 두 증상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구분이 잘 안 되셔서 그냥 넘기시는 분도 많은데요. 제대로 아셔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먼저 소화불량. 보통 식후 12시간 내에 속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고 가스가 찬 느낌, 트림이 잦죠. 울렁거림이나 구토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식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많습니다. 반면 위염은 다릅니다.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특히 식사 전후에 속에서 타는 듯한 느낌 또는 찌르는 듯한 통증,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위염은 식후에도 오랜 시간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단순한 트림이나 가스가 아니라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반복되어 위염 중에서도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죠. 급성 위염은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토하거나 설사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은 조금씩 증상이 반복되다가 위 점막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은 대개 만성 위염이 많은데
대부분 모르고 지내세요. 그냥 속이 좀 불편해하고 넘기시거든요. 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위궤양, 위암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꼭 구분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가 진단 팁. 소화불량은 보통 식사 직후의 일시적인 답답함,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속이 묵직하거나 트림만 나요. 그러나 위염은 식사와 무관하게 아침 공복 때도 속쓰림이 있고 식사 후에도 통증이 길게 지속됩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는 분들은 위염 가능성 더 큽니다. 밤에 자다 깨서 속이 쓰려 우유를 찾게 되거나 배를 웅크리고 앉아 계신다면 위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이런 분 계셨어요. 60대 중반 여성인데 매번 소화 안 된다고 하셔서 소화제만 드시다가 정밀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 그동안 그냥 불편하다고만 느끼셨죠? 하지만 위 내시경 해보니 점막이 상당히 얇아진 상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교정하시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소화불량인지 위염인지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같은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소화불량은 생활습관 조절로도 많이 호전되지만 위염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화되기 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속쓰림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 진료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위염이나 위암 병력이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음식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정밀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위 건강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그걸 놓치면 위는 조용히 악화됩니다. 그러니 평소 내 증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졌는지, 식후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지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면 꼭 전문의 상담 받으세요. 그럼 다음 단계에선 이제 실전 대처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지키는 습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바로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위장을 따뜻하게 지키는 습관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두 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마시기. 찬물 말고 입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물 하루 68잔 정도 드세요.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의 미지근한 물, 이게 위장엔 큰 힘이 됩니다.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도 부드럽게 씻어내주죠. 식사 중엔 절대 벌컥벌컥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식과 물을 섞지 말고 사이사이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식사 전후 따뜻한 찜질, 뜨끈한 찜질팩 있으시죠? 배꼽 위에 살포시 얹고 1015분만 있어 보세요. 위장에 혈류가 몰리면서 소화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식사 30분 후 조금 불편할 때 딱 좋습니다. 가스가 빠지고 트림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기. 너무 흔한 말이지만 정말 효과 있습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기. 이건 꼭 지켜보세요. 씹는 순간 입에서는 소화 효소가 나오고 위장 부담은 줄어듭니다. 위장은 갈아진 음식을 기다리는 기관이에요. 네 번째,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 냉면보단 국수, 아이스커피보단 보리차, 찬 샐러드보단 데운 나물, 이런 작은 선택이 속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뜨끈한 죽 한 그릇 추천드립니다. 기력이 돌고 위장도 부드럽게 깨어나죠. 다섯 번째, 식사 전 준비 동작. 바쁘시더라도 식사 전 가볍게 어깨 돌리고 복부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이제 일하자고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 매 끼니 전 3분 스트레칭 하신 분 소화불량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감기약보다 따뜻한 스카프. 무더운 여름에도 냉방 강한 곳에선 얇은 스카프 하나 꼭 챙기세요. 목이 차면 위장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장기 전체가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 아랫배 보호. 집에서도 배는 항상 덮어주세요. 얇은 이불이나 네이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게 위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하복부 냉증이 위장에도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식사 시간 일정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위장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불규칙하면 늘 놀라게 되죠. 벌써 음식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소화 기능이 불안정해집니다. 9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허브차, 카모마일, 생강차, 대추차. 자기 전에 한 잔만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위장장애엔 효과적입니다. 10번째, 과식은 금물, 소식은 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배불리 먹기보다 80%만 먹는 습관, 속이 덜 부담스럽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의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양을 줄이니 훨씬 편해요. 말씀 많이 하세요. 11번째, 음식 간 맞추기.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입맛은 당기지만 속은 힘들어하죠. 싱겁고 담백한 음식이 우리 나이에 딱 맞습니다. 12번째, 따뜻한 말. 이건 마음에도 속에도 좋습니다. 식사 중 TV에서 안 좋은 뉴스 들으면 소화도 같이 안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 따뜻한 말 한마디, 위장에게도 약입니다. 이처럼 위장을 따뜻하게 지키는 습관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라도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속, 여러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선 위장에 부담 없는 식단,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식재료와 요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찬 음식 대신 따뜻한 한 끼, 지금 바로 준비해 봅시다. 속이 편하려면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무엇을 먹는지가 위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죠. 여름철 식단 이렇게 바꿔보세요. 먼저 찬 음식 줄이기. 냉면, 물회, 냉국. 시원해서 좋지만 위장은 얼어붙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국수, 미음, 죽 이런 음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냉면 대신 온국수, 차가운 쌀국수 대신 뜨끈한 잔치국수. 속이 확 풀립니다. 또 미음은 위장이 지쳤을 때 최고의 음식. 소화 부담 없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두 번째, 아이스커피 줄이기. 어르신들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하지만 카페인에 차가움까지 더해지면 위장은 큰 충격받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따뜻하게 우려 드셔보세요. 특히 보리차는 위 점막 보호에도 좋습니다. 셋째, 채소는 데쳐서 먹기. 생채소 샐러드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속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입니다. 오이, 당근, 브로콜리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위장에서 소화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넷째, 국은 기름기 적게. 갈비탕, 설렁탕처럼 진한 국물보단 맑은 무국, 애호박국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기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매운 김치, 젓갈, 볶음김치. 입맛은 당기지만 위험 있는 분들에겐 독입니다. 그 대신 백김치나 물김치, 싱겁게 담근 나물 이런 게 속엔 훨씬 좋습니다. 여섯째, 과일도 체온 맞춰 먹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속이 약한 분들에겐 바로 위장 쇼크입니다.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은 실온에 잠깐 두었다 드시고 수박은 꼭 한 조각만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일곱째, 간식은 고구마나 단호박, 과자나 아이스크림 대신 쪄낸 고구마 한 조각. 속이 따뜻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단호박도 위를 편하게 해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덟째, 콩나물 두부 자주 활용하기.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고기는 부담되죠. 그럴 땐 두부, 콩나물, 계란찜 이런 부드러운 단백질이 위에 훨씬 좋습니다. 아홉째, 발효 음식도 적당히. 요구르트, 된장국, 청국장. 적당량은 소화에 도움됩니다. 단, 과하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한 번에 한 가지 소량만 섭취하세요. 10번째, 소금 설탕 줄이기.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단 음식은 위장 부담을 늘립니다. 밑간은 최소한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보세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남성 이야기. 매일 점심 냉면, 저녁은 삼겹살, 아침은 커피 한 잔. 위염이 심해져서 식사도 못하게 되셨죠? 그분께 식단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드렸더니 3주 만에 증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속은 거짓말 안 해요. 좋은 걸 넣으면 좋은 반응이 옵니다. 여름철엔 입맛 없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위장을 살리는 식단이 필요하죠. 정리해 드릴게요. 냉면보다 온국수,
아이스커피 대신 보리차, 생채소보다 데친 채소, 진한 국물 대신 맑은 국, 매운 음식 대신 백김치, 찬 과일 대신 시론 과일, 과자 대신 고구마 간식, 고기 대신 두부 콩나물, 발효식품은 적당히, 간은 최소화. 이 10가지 하나만 바꿔도 위장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한 그릇 준비해 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는 위장 스트레칭입니다. 음식 외에도 움직임이 소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이제는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특히 위장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자극, 이걸 운동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위장 스트레칭이라 부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하루 12분만 복부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럼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동작, 양손을 배 위에 올려주세요. 배꼽에서 조금 위쪽, 손바닥 전체를 밀착합니다. 그 상태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하나, 둘, 셋, 10번 돌리고 다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 동작은 위장을 감싸고 있는 복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소화액 분비를 도와주고 가스도 줄여줘요. 두 번째 동작, 양손으로 배 옆을 감싸듯 지그시 눌러보세요. 양쪽 갈비뼈 아래를 살짝 누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살 눌러줍니다. 이걸 5번 반복. 이 동작은 위장뿐 아니라 간과 장까지도 자극해 줍니다. 세 번째, 등을 곧게 세우고 앉은 채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렸다가 중앙,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시 중앙. 이걸 10회 반복하세요. 복부 내 장기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동량이 적은 시니어 분들에겐 이런 회전 동작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배꼽 밀기. 한 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배꼽 중심을 가볍게 누르세요. 5초간 꾹 누르고 천천히 뗍니다. 이걸 5회 반복. 이건 위장신경을 직접 자극해 식후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숨 내쉬기 운동. 등을 곧게 하고 코로 깊이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납작해질 정도로 숨을 끝까지 내보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위장도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 이 운동을 하시면 소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누운 자세 다리 들기. 조금 여유 되실 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른쪽 다리 들고 내렸다가 왼쪽 다리 들고 천천히 반복. 이건 복부 혈류를 자극해서 장 운동까지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 발바닥 지압.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세요. 그 지점이 바로 위장 반사점입니다. 10초씩 지그시 눌러주면 위장 기능이 안정됩니다. 여덟 번째, 손 지압도 있어요. 손바닥 가운데 중앙 부근을 눌러보세요. 이곳도 위장 반사점입니다. 한쪽씩 번갈아 가며 5초 누르고 떼기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 꾸준히 하시면 위장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 매일 아침 5분씩 복부 마사지 하신 분 3주 만에 더부룩함이 줄고 식사 후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운동이라고 해서 힘들게 뛰고 땀 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몸에 맞는 자극, 그게 진짜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이런 부드러운 자극 운동은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후 5분, 아침 기상 후 5분 스트레칭 습관 만들어 보세요. 우리 위장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가볍게만 움직여도 금방 편안해져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 여름마다 고생하던 위장 문제, 어떻게 나아졌는지 실제 인터뷰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께 더 큰 용기가 되실 겁니다. 이번엔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몰라요. 한 분의 경험이 여러분께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 이경순 어르신, 서울 양천구에 사세요. 저희 한의원에 처음 오신 건 작년 7월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이 꽉 막힌 느낌, 밥은 먹기 싫고 겨우 몇 숟갈 먹고 나면 더부룩함이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힘드셨다고 해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배가 불룩하게 부풀고 트림이 계속 나서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셨죠? 가족 모임에도 자꾸 빠지게 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스스로도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위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다고만 느끼셨대요. 그런데 제가 식습관 여쭤보니 하루 한 끼, 그것도 냉면,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대충 과일로 때우고 거기다 아이스 커피는 하루 2잔씩 드셨습니다. 또 식사 후엔 바로 소파, 에어컨 아래에서 TV 보며 그대로 눕기. 이게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위장냉증이라고 말씀드리자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에이, 냉증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조정하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 따뜻한 죽으로 시작. 점심엔 밥과 된장국, 데친 채소 위주. 저녁은 가벼운 미음이나 죽. 식사 전후 배를 돌려주듯 마사지. 식사 직후엔 꼭 30분 이상 앉아 계시고 아이스 커피는 따뜻한 둥글레차로 바꾸셨어요. 딱 2주 지나고 나서 속이 덜 답답해요.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셨고 3주가 지나니까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셨죠? 가족분들도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왜 이렇게 잘 드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점. 그 전에는 입에 넣기만 해도 속이 불편했는데 이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위장이 편해지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걷는 것도 가볍고 표정도 달라지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르신 본인 말씀으로는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저는 이분 사례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꼭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경순 어르신처럼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습관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변화가 속을 살리고 삶을 바꿉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원래 체질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 누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속이 더부룩하다면, 지금 입맛이 없으시다면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철 위장 관리, 총정리와 함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름철 위장 관리,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는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속은 따뜻하게, 겉이 더워도 속은 식지 않아야 합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냉면보다 따뜻한 국수, 이런 선택이 위장을 살립니다. 둘째, 식사 습관 조절, 끼니는 거르지 않기, 천천히 꼭꼭 씹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소화는 훨씬 나아집니다. 셋째, 찜질과 스트레칭, 식사 후 따뜻한 찜질, 하루 5분 복부 마사지, 움직임이 위장을 자극합니다. 넷째, 식단 교체, 자극적인 음식 줄이고 기름기 적은 국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장 보실 때부터 식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따뜻한 말과 표정, 음식은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식사 환경, 마음도 위장을 움직입니다. 이 5가지 하나씩만 실천해도 위장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름철 위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몸은 계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운 날씨, 강한 냉방,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모두 속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예요. 하지만 그걸 바꿔주는 건 여러분의 한 끼, 한 모금, 한 움직임입니다. 위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정직한 기관입니다. 좋은 걸 넣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금세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위장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위장을 돌보면 입맛도 돌아오고 기력도 살아납니다. 움직이고 싶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름이 무섭지 않게, 속이 든든하게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시작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내일 아침 그 한 잔으로 여러분의 위장을 깨워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속이 편해야 삶이 편합니다. 지혜 한 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위장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